네, 블랙박스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.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화목 이렇게 숫자적으로 분석들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, 주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업종보다는 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, 오늘도 역시 그 업종 중에 좀 하나인데요.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폭락한 그 기업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자, 먼저 이제 블랙박스 열어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너무 지금 시장에서 마치 소외를 받다 못해 주가가 계속 연일 좀 폭락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이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비중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좀 업종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과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종 주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두 가지로 좀 나누시면 되겠는데,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최근에 부진했던 그런 이유들하고 그래도 좀 희망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, 종목별로도 좀 간략하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부진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아직은 그 대중화가 좀 멀리 있다. 그러니까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다는 거죠. 이 눈에 잡힐 듯 하는데,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중화는 아직은 좀 더 요원한 일이다라는 증권가의 좀 일반적인 좀 평론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좀 악재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일단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좀 여전히 좀 발전 단가가 좀 비쌉니다. 이 화석연료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석유를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거죠.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싼 편인데요. 이 화석연료는 1kW당 한 60원 정도의 어떤 발전 단가를 좀 가지는데, 풍력 같은 경우가 한 170원 정도 되고요. 태양광은 좀 굉장히 좀 비쌉니다. 한 500원 정도 되는데, 물론 태양광이 좀 굉장히 부분이 있습니다. 설치하기도 굉장히 좀 쉽고, 어떤 운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력은 있지만, 아직까지 좀 이 발전 단가가 좀 너무 비싸다는 측면,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기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유가가 이 WTI 기준으로 80달러 초반까지 좀 급락을 했는데, 적어도 100달러 이상은 좀 돼야만이 그래도 좀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,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,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렇게 값싼 이 연료들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최근에 유가 급락도 좀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,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유럽 쪽입니다. 이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이제 자기네들 나라 챙기기도 좀 바쁜데,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죠.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많이 지금 독일 쪽에서 특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, 그러나 지금 그쪽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만큼 여력들이 없습니다.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, 이 유럽 쪽에서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결국 이제 유럽발 이 재정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어떤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럽발 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은 주가가 좀 역시 좀 보고는 되겠지만,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역시 좀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그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, 그런 우려감들도 주가에 좀 녹아들면서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좀 빠지는,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? 당장 눈앞에 안 좋으면 일단 팔고 보게 되거든요. 사람 심리가.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매물도 좀 쏟아지는 그런 형국으로 좀 그 작용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안 좋은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, 과연 신재생 에너지 이대로 좀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?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 확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좀 여력이 없지만, 결국 이제 2013년부터는 이제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
배출에 대해서 이제 감축을 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화석 연료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결국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비중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일본의 지진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? 3월 달에 일본이 원자력 쇼크가 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일본도 지금 결정을 내렸죠. 원전을 이제 하지 않고 풍력이라든가 또 LNG 또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발전 이제 그 원을 좀 많이 좀 바꾸겠다 이런 좀 발표를 했고 또 거기다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. 신규 원전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2020년까지 원래 이제 대규모 신규 원전을 좀 짓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완전히 좀 중단을 해버렸고요.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을 완전히 다 폐쇄하기로 했습니다.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있는 모든 원전을 다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좀 대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여전히 좀 매력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유럽 쪽이 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부진하지만 그러나 희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크게 늘리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서 이 유럽의 어떤 수요 부진을 좀 대체하겠다.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좀 재정 적자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런 이전되는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유럽이 좀 축소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시간만 좀 지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. 역시 그 그리드 페러티라 그러죠. 이제 화석연료 발전 단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이제 같이 이제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데, 최근에 이제 이 태양광 업체 중에서 OCI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,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, 결국 이제 화석연료 단가랑 이 태양광 발전 연료 단가가 서로 이제 같아지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단축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 하락은 좀 단기적인 고통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제 몰고몬 대중화가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빠른 구조조정을 좀 통해가지고 1등 기업만 생존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논리 아닙니까?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습니다. 결국 지금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거 세계 1, 2등을 차지하면서 결국 살아남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우리나라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. 이 OC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계 지금 1등 기업 아닙니까? 폴리시콘 가격 급락 때문에 좀 단기적인 고생은 하고 있지만 결국 세계 1등이라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승자 독식의 어떤 구조로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회사들,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들은 비중을 좀 장기적으로 좀 확대할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업황학과도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자.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 투자해봐야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자동차 좋고 조선주도 가고 IT도 가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러나 이 역발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어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 업종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비중을 조금 한 10% 이하 정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투자 유망주는 태양광 쪽에서는 역시 세계 1등인 OCI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풍력 쪽에서는 역시 풍력 타워 쪽에서 굉장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OCI하고 태용 둘 다 구조조정에서 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적인 어떤 경쟁을 확보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관심권에 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,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물려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상당히 좀 기쁨으로 다가올 시기가 분명히 내년도, 올해는 힘들겠지만
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당분간 좋아질 것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블랙박스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